원전 기업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크게 이탈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전 관련된 ETF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원전 ETF에 들어오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원전 관련된 ETF 하나는 막 조 단위로 돈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도주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익률 현황 굉장히 좋다.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꼭 봐야 되고요. 세 개 업체에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원전은 반도체랑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원전은 볼게요. 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작년 것까지 가져왔는데 작년에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올해 지금 연초 대비해서 1월달 대비해서 242%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설주인데 원전의 EPC 구매, 설계, 시공, 품질관리 그저 다 하는 EPC 업체라고 합니다. 꼭 개념을 알아두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총괄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개념이 EPC입니다. 현대건설이 와 190%네요.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최근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튼 150% 둘 다 넘고요. BHI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150%, S&T에너지 48%. 그 다음에 최근에 원전 해체 기술 시장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요 밑단에 우진엔텍, 우리기술 이런 아주 그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까지도 우리기술 189, 우진엔텍 100%, 우진 55%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평균 수익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가총액 1,700억짜리 일진 파워까지 딱 소팅을 해봤더니 82%가 나왔어요. 압도적인 주도주죠. 그래서 원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선택을 못했어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조그만 회사 예를 들어 우진 아니면 우진엔텍을 했는데 그런 회사들도 막 100%, 155%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높다는 거는 여기서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니까 평균값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35%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막 58%, 59%씩 작살난 회사도 있어요. 한전 KPS 대우건설. 그나마 한전 KPS 대우건설도 올해 들어서는 30%대 가까이 상승했어요. 요거 표 피디님 띄워주실 거예요. 아무튼 평균값이 지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최고점 대비 35% 빠졌지만 우리의 주도주들 볼게요. 지금 원전의 주도주들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주가 빠져봤자 최고점에서 14%밖에 안 빠졌고요. 현대건설 최고점에서 13%밖에 안 빠졌어요. BHI 최고점에서 19% 빠졌고요. S&T에너지 최고점에서 2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 원전주가 진짜 센 게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쉬어가면 현대건설이 갑니다. 현대건설이 쉬어가면 BHI가 올라가요. BHI가 쉬어가면 S&T에너지가 올라가요. 심지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에너지 요 4개가 원전의 주도주인데 요 4개가 쉬니까 전혀 반응을 안 보였던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한전기술 요 후발주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막 날아갑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원전은 아직 최근에 3일 연속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빠지니까 주도주에서 이탈했네,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들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공감은 하는데 원전이 워낙 장기 트렌드입니다. 정말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를 바꾸는 정말 이게 초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원전이요. 재미난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올해 수주를 받으면 당장 올해 막 매출이 엄청 찍힐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바라카 아랍에미리트 원전 받을 때 실제 매출은 12년, 13년, 14년, 15년에 매출이 폭증했어요. 수주는 09년에 받았는데 12년부터 매출이 폭증한 거야.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 그럼 실적이 폭증하냐? 야, 우리 체코 26조 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8조 받았다며, 두코반이. 그랬더니 봤더니 두코반이 실제 언제 실적이 반영되나 봤더니 우리 25년 6월 달에 두코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빨라 27년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막 SMR 하죠. 그거 언제 실적 반영돼요? 아마 27년도부터 SMR 수주 막 미친 듯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SMR은 대형 원전보다는 조금 빨라요. 그래도 27년에 수주 받으면 빨라 28년 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진짜 장기로 수주 받은 것들에 대한 실적이 쪼개져서 반영될 거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큰 수급들이라고 하죠. 외국인이나 기관 크게 이탈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원전 관련된 ETF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ETF는 그 회사가 좋든 안 좋든 그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원전 ETF를 만들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살 수가 있을까요? 현대건설을 안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원전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일정 비율 이상 사야 돼요. 근데 개별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는 막 빠지고 있지만 조정을 받고 있죠. 쉬어가죠. 조정받거나 쉬어가죠. 그런데 원전 ETF에 들어오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원전 관련된 ETF 하나는 뭐 조 단위로 돌파, 총 AUM이라고 합니다. 총 자산 총액. 그게 막 조 단위로 돈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원전이 쉬어갈 수는 있지만 주도주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익률 현황 굉장히 좋다. 그런데 원전도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게 도움닫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빠진 게 일종의 더 멀리 날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 원전이 지금 주도주인데 막 고점 대비 막 50%씩 빠져요. 그러면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원전도 그렇고 아까 반도체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꾸준히 상향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이탈해서 물론 조정이 되거나 잠시 숨고르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탈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요. 계속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한 2% 빠졌네, 3% 빠졌네, 5% 빠졌네 해서 계속 빠져서 그걸 딱 참 정답처럼 그냥 1 플러스 1은 2처럼 딱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 정답은 없어요. 그게 40% 빠지다가 멈출지 30% 빠지다가 멈출지 50% 빠지다가 멈출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 고점 대비 과도하게 빠졌는데 추세가 계속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도주였다가 주도주가 아닌 이제 그냥 평균 일반 주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주도주에 꺾였는데 이게 추세를 이탈한다기보다는 어떤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방향성을 다지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BHI나 S&T 에너지가 골고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진엔텍이나 우리기술이나 우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생태계가. 원전이 만약에 위험하려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오르고 현대건설은 안 올라야 돼요. BHI도 못 올라요. S&T 에너지도 못 올라요. 자, 바로 앞에서 했던 우리 반도체 하이닉스만 좋잖아요. 그죠?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29% 상승하는데 평균값이 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전은 생태계가 주가가 고르게 다 좋으니까 평균값이 지수를 초과하는 82%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전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지금이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균 밸류에이션은 지금 26배고 내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져서 22배까지 떨어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는 올해 120배, 내년에 뭐 75배니까 뭐 말도 못하게 비싼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엔 좀 다소 주가가 과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이 평균이 7배인데 현대건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13배, 그리고 내년에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BHI가 올해 35배, 내년에 23배 배고요. 요 S&T 에너지가 쌉니다. S&T 에너지가 16배, 내년에 12배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S&T 에너지가 좀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한정 KPS나 한정 기술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올해 16배, 내년에 14배,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한정 기술은 올해 35배, 내년에 57배. 오히려 실적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죠, 오히려. 그래서 한정 기술은 PER이 오히려 내년에 올라가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은 딱 지금 원전 팀코리아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6.8배 딱 건설사 평균값이에요. 내년에도 5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대건설은 충분히 원전에 대한 좀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대우건설이 건설사 본업, 건설업 본업 측면에서 대우건설 뭐죠? 브랜드? 푸르지오. 현대건설 뭐죠? DH랑 힐스테이트. 요 강력한 브랜드력의 또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도 지금 대우건설은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도주 요 4개 후보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에너지를 보면 현대건설이 밸류에이션 단으로는 가장 싸지만 건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원전 모멘텀과 LNG 모멘텀을 갖고 있는 S&T에너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현대건설이나 BHI가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은 안 꺾이는데 주가만 20% 빠져가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이 10배 수준까지 왔다. BHI가 30배 미만인 27배 수준까지 온다고 하면 훨씬 S&T에너지보다 BHI나 현대건설이 주가가 훨씬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서 주가가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현대건설이나 BHI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딱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BHI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S&T에너지가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력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미국 원자력 발전량이 연평균 1%밖에 성장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1년짜리 단기적인 전망이라고 보고요. 신규 원전 건설 없이 그냥 기존 원전으로만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기 통계에는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중장기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원전은요,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폴란드, 체코, 사우디, 네덜란드 22년 동안 탈원전했던 벨기에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전 세계 70기가가 건설 중이고요. 100기 이상이 추가로 계획이 잡혀있다. 지으려고 하고 있다. 상업용 전력 수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해 약 3%, 내년에 5% 증가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 높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이제 전체 전력의 15%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기저전원이라고 해요. 베이스로드. 기저전원으로서 무탄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 기저전원, 무탄소 전원은 원전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원전이 AI 인프라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다음 테마는 전기다, 전력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 대란 잘 보세요. 포르투갈하고 이 유럽 국가들이 어설프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렸다가 그냥 바로 블랙아웃 정전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 그것도 아주 알짜배기 전력을 24시간 풀가동 돌려야 되는데 신재생 잘못 썼다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수급이 피크 찍었다가 확 꺾였다, 피크 찍었다가 확 꺾였다. 그게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어설프게 신재생으로 돌렸다가 갑자기 우리 컴퓨터로 너무 중요한 작업하고 있는데 컴퓨터 그냥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바로 그냥 뻥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AI 작업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재생이. 그래서 자꾸 신재생 하는데 신재생이 기저전원으로 감당 못 한다고요. 그리고 신재생이 풍력은요, 바람의 양이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의 강도도 세야 돼요. 태양광은요, 일조량이 뛰어나야 돼요. 그럼 그런 데가 어디가 있죠? 모든 지역이 바람이 일정한 거요? 모든 지역이 바람이 센 거요? 해상도시는 되죠. 해상도시는 풍력 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일조량, 우리나라 일조량이 그렇게 막 스페인처럼 엄청 일조량이 좋은가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원전이 이 AI 인프라에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저전력, 특히나 제조업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한테는 원전이 제조업에 특화된 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발전전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반 발전전원은 당연히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니까 태양광 풍력 막 얘기하죠. 근데 그 태양광 풍력조차도요, 그 태양광과 풍력을 세팅하는 기본값들이 있어요. 전력기기가 뒷받침돼야 되고요. ESS, 불필요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다 무슨 돈인가요? 풍력, 태양광 지을 때 ESS 별도로 깔아야 되고 복잡해요. 전력기기 세팅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따지면 원전이 신재생보다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전 단가도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국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죠? 체코, 슬로바키아. 근데요, 체코 수주를 잘 받아놓으니까요, 체코의 전력 담당 사장이 슬로바키아 가가지고 한국 팀코리아 원전 좋아요 하고 알아서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경쟁사들이 중요한데 우리의
강력한 경쟁사, 심지어 막 그 체코 법원에다가 연방 법원에다가 막 그죠? 목리 부린 프랑스 EDF 전력척이 있었죠. 걔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2024년 불과 작년에 최종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최종 물건 만든 레퍼런스, 가장 따끈따끈한 최종 레퍼런스가 있는데, 프랑스 전력청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업체들은요 이거 만들었는데 납기 못 맞춰가지고요 지연됐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길 믿고 맡길 수 있나요?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체코 입장에서는 같은 유럽 거 프랑스 거 써주고 싶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체코가 프랑스 전력청 버리고 심지어 막 법원에서 무슨 소송 나오고 얘기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팀코리아, 한국수력 원자력을 발주를 준 겁니다. 그만큼 제조에 대한 레퍼런스가 너무 중요한데, 최신 레퍼런스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EDF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국내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불가리아의 코줄로두이 원전, 이건 현대건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거 현대건설이 하고 있죠. 그리고 두코반이 체결되니까 두코반이 말고 테물린이라고 있어요. 테물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마 이것도 팀코리아가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팀코리아는 한전기술이 설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설계 시공 다 하고, 핵연료는 한전 쪽에서 하고, 한전 KPS가 시운전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시공 총 대표는 대우건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팀코리아가 완벽하게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했다. 원자력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다. 그래서 글로벌로 이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계속 최신 업황 주목해보자.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아마 올해 또 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코바니 말고 테물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도 SMR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최신 트랙 레코드, 바라카 원전 최신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데 트랙 레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 당연히 원전 고인력이죠. 인력, 장비, 인프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이번에 프랑스 EDF하고 또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던 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에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국내 신한울 기준으로 메가와트당 45억, 신고리 기준으로 메가와트당 44억이고요. 바라카 원전이 메가와트당 75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미국하고 프랑스는 납기도 못 지켜서 사업비도, 총사업비도 늘어났었는데 실제 만드는 가격조차도 한수원이 더 싼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수원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400기가 원전이 만들어질 건데 400기가 중에 약 45% 이상을 한국 팀코리아가 수주를 싹쓸이 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실제 제작 레퍼런스, 그 다음에 납기 준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밸류체인 내자,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국가가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꼭 봐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다 하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1조 3천억으로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이거 괜히 할까요? 수주 받는 거에 대한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주에 대한 확실한 확신성? 이런 게 있으니까 대형 원전 4기, SMR 12기, 가스터빈 8기, 총 27년까지 1조 3천억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요. 아마 SMR은 얘네가 20기 이상을 생산 캐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12기, 12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행히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나마 신재생하고 원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이재명 정부도 원전, SMR이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원전이 축소만 되지만 않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시아의 대형 원전 시장 총 유효 시장 TAM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2배 이상 되는 원전을 미국에서 발전 용량 늘리는 거를 서명했습니다. 400기가와트면요 매년 원전을 8개씩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실제 만든 원전은 2013년, 12년 전에 만든 보글 3, 4, 5기가 다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보틀렉 자체가 생길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실제 주기기랑 가열로 반응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해외 협력사에 주목을 해야 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대형 원전 8개 만들 때 81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금융적 측면의 한계도 협업의 형태로 갈 거다. 재정 문제, 부품 공급망 문제, 납기 문제, 레퍼런스 문제, 미국은 철저하게 동맹국과 협력하는 관계로 갈 건데, 그 동맹국의 영순위가 우리나라 대표 원전기업 한국수력, 원자력, 팀코리아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철저하게 합의를 했죠. 원전 입찰 경쟁에서 유럽에서 빠지고 대신에 아시아 시장을 팀코리아가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APR 1400 가압경수로용 원전, 이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표준 설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프랑스 전력청, EDF죠. 얘네 경쟁사, 얘네가 주력으로 하는 유럽형 가압경수로는 미국 인증 취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랑스 거 알아서 미국에서 인증을 취득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팀코리아가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되든 팀코리아가 되든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나 BHI 보조기기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SMR 시장은 연평균 2034년 기준으로 약 16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2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 2040년 기준으로 보면 50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MR 관련된 업체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빠르게 전부 투자를 해놨어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 3개 업체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주기기,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얘네들이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받으면 거기 들어가는 주기기를 뉴스케일 파워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수주가 갈 수밖에 없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수주 받는다고 절대 바로 매출 반영되는 거 아니다. 매출이 2, 3년 뒤에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쪼개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데이터가 말해준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 항상 어딜 출연하든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산업들, 우리나라 잘하는 산업들, 또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소개할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또 다른 업종들, 그리고 또 오늘 다뤘던 조선, 지주사, 반도체, 원전, 또 추가적으로 꼭 중요한 변동 상황이 생기면 다음 달에 나와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저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 모델에는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요.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제가 그 업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기업, 그리고 수급,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드리고 그냥 매일매일 투자 레터를 써서 그걸 보내드리고요.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업황, 기업까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주 유튜브에서 안 다뤘던 그 주도주와 주도 산업과 주도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다 일괄적으로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입니다. 그거 한 2끼 정도 점심값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투자하시면 저는 시황이랑 주도주 그리고 주도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그걸 투자 성과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 PD님이 댓글 달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댓글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주식 전문가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분, 부동산 전문가분 4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매달 5월 달에 37분 오셨고요. 6월 달에 24분 이렇게 오셨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강연도 듣고
또 그 같이 오신 분들끼리도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오신 분들이 남아서 저한테 막 1시간 반씩 추가적으로 막 질문하면서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강연 주제 제가 매달 다르게 해요. 자, 지난달에는 지금의 주도주인 조선 또 새로운 화장품 사업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로봇 산업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다 바뀌어요. 너무너무 와서 들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후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문가,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한 국내 주식 전문가 요 4명이 원팀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필요한 질문 그 강연장 끝나고도 저한테 남아서 1시간 이상씩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 사업하는 거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서울에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서 지방 어디든 상관없다. 지방 가자. 그래서 이미 5월달, 6월달에 서울에서 했고요. 7월달에 부산도 가고 여기 댓글로 지방 어디든 와주세요 하면 거기로 그냥 달려갈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면 단위도 상관없고 읍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 뭐 최소한 20명은 돼야겠죠. 2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 갈 거니까 어디든 요청해 주시면 지방 강연 갈 거고요. 서울은 그냥 정해놨어요. 진짜 강남 언주역에 분데스 언주라고 거기에 대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분데스 언주에서 매달 토요일날 마지막 주에 계속 강연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또 새로 강연회 잡혔어요. 7월 26일날 또 새로운 주도주 발굴을 위한 또 새로운 미국 주식 발굴을 위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요새 핫하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요새 성수동이 핫한데 성수동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이런 다양한 투자 돈이 되는 얘기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7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날 강남에 오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연도 너무 좋지만 뒤에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방이라서 못 오신다 그거 저희가요 다 그냥 적자 나더라도 전문 PD님 2명 붙여가지고요 다 경제방송 출신 전문 PD님 붙여서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온라인 녹화본을 아주 저렴한 그냥 점심값 정도 수준으로 온라인 녹화본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달 거 못 보셨더라도 시일성 있는 내용 뭐 그날 주가가 어떻고 그날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을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6월달 지난 강연도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녹화본으로 URL 주소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녹화본을 현장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 뒷단의 네트워킹 부분은 직접 오셔야지만 저희하고 소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2가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연 사업 저만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원팀으로 이뤄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문가가 4명에서 원팀으로 서울에서 한번 지방에서 한번 매달 강연회 하고 있고 요번에도 7월 26일날 강연회 하니까 오셔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좋은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너무 멀어서 강연회 못 간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강연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산업이랑 아주 핵심 국내 유망 주도주 기업이랑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